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배수 씨,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국내 최대의 통신사 SK텔레콤과 KT입니다. 네. 이게 또 산학생 열심히 조사를 했을 테니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들어볼까요? 산학생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는 네.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 학생들이 저마다 요새 최대 관심사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다른 통신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 영상 보시면 네.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맞아요. 참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우들이 가장 많다는 컴퓨터 및 방송국 동아리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저것만 들고 다니면 네. 학생들이 아주 우습게 쳐다봐요. 판넬남. 중앙대 판넬남. 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우들을 상대로 제가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가보시죠.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 오, SK. 저도 개인적인 마음은 SK가 조금 기우는 것 같아요, 마음은. 혹시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 설문조사를 알고 있는데 선호하는 혹시 통신사 있으신가요? 저는 SK 그럼 지금 SKT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거 사용하고 계세요? 광고리 전지현이가지고 전쟁이. 광고를 아, LG 플러스세요? 그럼 이거 중에는 뭐 더 선호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SK가 더 선호하죠. 현재 아, 중간 집계 상황인데요. 네. 얼굴에 욕심이 생겨서 제가 오늘 많이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할 예정인데 생겼다. 벌써부터 SK텔레콤의 압도적인 내용입니다.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얼굴을 전화를 쓰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저 진짜 실례합니다. 궁금한데 저건 지역 번호겠죠, 당연히. 통화 급하신 지금 약간 설정 느낌 나지 않아요? 너무 느낌 나죠? 너무 자기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개탱이 좀 SK텔레콤보다 많지 않나 싶어서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SK랑 KT를 고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은 뭐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뭐 복지나 뭐 연봉 같은 게 아무래도 업계 1위인 SK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산여생이 점점 연출에 욕심 좀 내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야. 영상미가 갈수록 좋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본인도 연기를 잘해요, 지금. 네. 좀 자, 신기하네요.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네. 결과가 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려면 네. 오늘도 역시 당연히 역시 판이. 짜자잔. 짜자잔. 야, 극명하게 날리네요, 정말. 네, 이렇게 설문조사 표를 갖고 왔는데요. 네. 네. 이번에 주제는 네. 어떠한 통신사를 제품을 더 몇 선호하느냐. 명이에요, 근데? 총 제가 20명을 조사해봤어요. 이제 왜 10명 줄어요? 이제 좀 귀찮아요, 이제.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림도 안 좀 돼요. 그리고 하는데. 열심히 해주세요. 근무 테마를 좀 하고 있네, 이제. 요즘. 사람은 네. 원래 좀 변하기 나름이라서. 아,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거는. 네, 역시 SK텔레콤의 좀 압승이라고 할수 그렇네요. 있겠죠? 딱 왜, 봐도.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학생들이면 사실 핸드폰을 하나 따질 때 네. 핸드폰 기종에만 열심히 따지지 통신사까지 이렇게 힘들게 따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네임밸류가 있는 좀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 SK를 그래도 5대 기업 안에 드는 SK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취향 저격수죠. 백수영. 네. 저도 오늘 언제나처럼 취준생들의 형의 입장으로 두 기업을 얄밉게 저격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많이 소울이 지금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지금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다시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했어요, 예, 같아요. 여기.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네네. 다시 한 번. 네, 백수의 노트! 그렇죠.
몸이 안 좋으니까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 이제 행복해졌어요. 네네. 감기 걸려서. 일단 SK텔레콤부터 제가 한번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SK의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중에서 우리한테 SK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SK텔레콤인 것 텔레콤이죠.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SK그룹의 대표라고 네. 한번 적어봤습니다. 대표죠. 물론 이제 규모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SK그룹을 딱 인지하게 되는 첫 번째 이미지는 SK텔레콤 광고. 이거. 서련 씨. 뭐죠 이거? 닮아. 난 설현 씨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네네. 전 처음부터 설현 씨가 좋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여기서 더럽히나요? 고백하지 마시고요. 네. 왜 그렇게 더럽히셨어요? 네, 아무튼 네, SK그룹 하면 SK텔레콤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쌤, SK텔레콤의 그룹 내 입지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강산 학생 그 이미지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SK가 물론 덩치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재계 랭킹 4기업 중에서 이제 3등이거든요. 삼성,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SK인데 최고네요. 그런 사이즈에 비해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반면 KT는 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국영기업의 이미지가 조금 더 좀 아직도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 있죠. 근데 그 SK텔레콤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SK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어딘지 아세요? 건설. 건설은 훨씬 더 아래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SK 전체 매출이 오일. 130 정도 되고요. 1등이 이제 오일하고 관련된 SK 이노션 그쪽이 이제 매출이 이노베이션이 매출이 한 4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가 20조 정도. 그게 그리고 텔레콤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고 네, 보시면 네, 네. 좋고요.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는 또 우리 국내 정유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통 사업도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등이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한 매출이 한 19조 정도 되고요. 텔레콤이 이제 4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매출이 한 작년 실적을 보니 한 17조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다른 통신사들 대비 지금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SK텔레콤하고 KT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통신사들 사이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는 기업은 LG U+. LG 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그 이전에 대비 당기순이익이 거의 50% 정도 증가할 만큼 엄청나네요. 치열하게. 유플러스는 쯔위죠. 찌요. 그렇죠. 찌웨이죠. 쯔위가 네,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치고 나오는 건 그건 광고 모델의 뭐 이유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번들형 서비스라고 해서 유선 전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ITTV 네. 서비스 있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결합형. 그러니까 결합형 상품에서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SK텔레콤이 시장의 좀 지배자적인 사업자인데 지금은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KT 모델이 한참 태양의 호혜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지원 양이 이번에 좀 발탁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백수영, 김지원 양과 설현 양 그리고 설현이요. 또 그리고 쯔위. 설현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판세를 또 알 수가 없게 그렇죠, 됐습니다. 아니, 전 설현이요. 서련이요. 서련이요. 그렇군요. 네. 저한테는 왜 안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우리 산이 학생. 김지현 누나. 아, 그래요? 아, 자, 그럼 그렇군요. KT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는. 네,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손이 땀나요. 미안해요. 네, 예. 잘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제가 사회생활 참 잘합니다. 아닙니다. 예. 언제 뭐 상사예요? 뭐요? 내가 사회생활 왜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동등한 관계가 지금. 잘못 알고 있네. 어쨌든 다음 네. 장도 한번 보는 걸로. 네. 네. 네, SK 하면 가입자 수 면에서 네네. 네, 우리나라 1위 통신사로 알고 있어요. 네, 최다 가입자. 네. 역시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스카이 핸드폰. 맞아요. 강산 학생 스카이 알아요? 스카이까지 제가 알죠. 스카이 네네. 알 거예요. 네네. 애니콜 스카이. 네, 옛날에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SK텔레콤에 많이 가입을 했던 것 같은데 왜 1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최다 가입자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 국내 통신사 기업 중에는 좀 경쟁력이 이 최대 가입자처럼 정말 최고일까요? 왜 최고가 됐을까? 뭐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이번에 뭐 SK그룹 회장 뭐 이혼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불거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는 뭐 처가의 덕을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밴드 대역. 주파수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도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도로를 점유하게 되면 후발주자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 2세대 때 선정을 할 때 주파수 대역별로 이제 통신사들마다 대역대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SK텔레콤이 가장 저주파 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라는 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파수 대역이 이제 저주파로 가게 되면 네. 우리 산에 가면 AM 라디오가 네. FM보다 잘 잡히죠. 맞아요. 그 이유가 대역대가 이제 파장이 커서 그래요. 그런데 고주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반사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잘 안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동통신 초창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을 먼저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잘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SK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초반에 치고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고급 마케팅으로 쭉 뻗어 나가면서 물론 이제 기술적인 영역도 높았었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선도하게 됐다. 그리고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점유하게 되면 이제 잘 바꾸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사이에서 SK 하면 딱 설현 씨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학생들도 역시나 일단 너무 좋아하죠. SK텔레콤의 설현 어떤 홍보 모델은 다 아는데 그쵸. 타 통신사는 잘 모를 정도로 워낙에 설현 씨의 그 파급력이 좀 크죠. 자, 그럼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까 주파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SK 하면은 잘 터진다라는 네.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로 잘 터지는지는 지금 현재로서 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잘 터진다에다가 물음표 하나 살짝 붙여봤어요. 그렇죠. 잘 터진다는 이미지는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향 평준화라고 이제는 웬만한 시대가 이제 지나니까 왜요? 예. 아직 음식한 영화 찍었어요. 영어 아니고 한국어. 영어? 영어, 네. 영어. 근데 어쨌든 다 같이 이제는 시대가 지나니까 기본적으로 잘 터지는 거는 좀 베이스에 깔고 가지 않나. 좀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홍쌤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잘 터지고 안 터지고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또 기업에서 더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주파로 내려가게 되면 파장이 커져요. 그러면은 잘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예전보다 우리가 더 통화 질도 그렇고 또 잘 터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거는 사실 기지국 기술이 개발이 됐고 또 기지국이 많이 좀 설치가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신 주파수 대역이 지금 3G, 4G, 5G 계속 고주파로 올라가거든요. 네. 고주파로 올라가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네. 잘 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저주파 대역은 이미 누가 점유를 네, 하고 있기 점유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쓸 수 없는 주파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고주파로 넘어가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고주파로 가게 되면 그 주파수의 데이터를 압축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속도감 같은 것들 높게 끌어갈 수 있는 쪽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요즘은 통신 주파수 대역대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K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백스 형? 네, KT는 산이 학생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통신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 저 알아요. 네, 저도 알아요, 맞아요. 옛날에 공기업이었는데 민영화가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기업인데 민영 기업은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민영화 됐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PCS 사업자 97년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브랜드가 KTF였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01년도에 그 KTF라는 그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네. 그 월드컵 직전에 코리아 팀 파이팅 그렇죠. 예. 난리 났죠. 방송이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월드컵 때 마케팅도 굉장히 좀 크게 그렇죠. 이루어졌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07년도에 이제 3G 브랜드 이제 쇼라는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맞아, 맞아. 아, 예. 이거 자꾸 아, 처음부터 이제 한비가 가시네요. 추억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재밌다. 야, 오늘 너무 재밌다. 예. 그리고 이제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죠. 유선 사업자 KT, 그다음에 이제 무선 통신 사업자 KT가 KTF가 합병됩니다. 네. 그게 이제 KTF, 맞아. 그래서 KTF 09년도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합병한 다음에 브랜드 네이밍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올레 올레 KT죠. KT죠.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올레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헬로 좀 어원도 LTG 순서도 맞아요. 바꿔보고 맞아요. 그다음에 올레라는 감탄사 네. 활용해가지고 넘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에 이제 이르러서 좀 이동통신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통신업계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게 네. 아까도 제가 그 번들형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제 과거에는 유선 사업자 따로 있고 무선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합쳐지고 또 IPTV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선 전화, 무선 인터넷 그리고 IPTV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3사가 모두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민영화된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벗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상 학생?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민영화라는 게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민영화를 하면 경쟁 제 느낌. 이제 대학생의 느낌에선
충분히 경쟁을 하고 아마 원만한 어떠한 시장 세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는 조금은 뭔가 기업의 어떤 독과점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발음 지적해 주세요. 독과점. 네. 독과점. 네. 좀 아쉬워요 요새. 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2002년에 민영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무래도 공기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한국통신에 다니던 그분들은 이제 KT가 되면서 그런 메리트들을 잃게 된 건가요? 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아마 공기업 지원하는 구직자들도 있을 텐데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같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의 병폐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료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재한 씨가 이제 네네. MC를 한 2년 정도 한 거예요. 네, 그럼 했어요. 뭐 이제 빠삭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갑자기 뭐 다른 일을 만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러면 재한 씨 후임으로 MC를 보던 사람이 2년 정도 지나면 또 일이 빠삭해져요. 네, 그 후임은 저였으면 좋겠어요. 있지도, 형이 잘할게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맞아요. 모여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같이 신나게 놀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당연히 망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 공기업은 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만 이런 안 좋은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뭐 신문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철피와 관피와 마피아 뭐 이렇게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런 사조직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기업들은 또 공무원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뭐 인센티브 같은 게 명확치 않으니까 근무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다 그것만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간접 자본,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진행하는 뿌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좀 척추의 역할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또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장단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민영화시켜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쌓고 또 시장 경제 논리를 도입시켜서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공기업 본연의 그런 장점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면접장 가서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형? 통신사 간의 비교다 보니까 네. 이제 모바일 가입자 그것만 비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네. 또 지인 동원하는 거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인 진짜 인맥이 참 많으시잖아요. 넓어요. 네, 저희 그렇죠. 매형이 인터넷 가입 그런 거 받는 거 그런 일을 매형께서. 하거든요. 네, 네, 매형한테 물어보니까 예, 예. TV랑 인터넷 쪽은 네. KT가 짱이다. 네, 이쪽이 제일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실제로도 그럴까요, 진짜? 네, TV 인터넷 시장의 강자로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그렇군요. 뽑아봤습니다. 그럼 KT는 그러면 사업이 좀 이것저것 다양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사업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그 KT 는 경쟁력이 진짜 있는지. 네. 가장 탄탄한 건 기존의 유선전화, 지금 이제 거의 그렇죠. 안 쓰지만 그 이제 망을 없어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을 활용해가지고 인터넷을 깔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격오지로 이제 가게 되면 네. KT의 경쟁력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KT도 지금 사업 부분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ICT 사업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ICT요? 예, 그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 정보. 기존 이제 주력 ICT, 사업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사업, 또 금융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사업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C카드는 KT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몰랐네요. 몰랐어요. 야. 사업이 되게 넓어요. 그 부동산 사업도 하고 과거에는 뭐 지금 렌터카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번에 황창규 회장으로 좀 그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일부 사업이 좀 매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과거에는 사업 영역이 더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회사네요. 재밌다. 저는 이거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수업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재밌어요, 진짜. 근데 그런데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이 최대 약점이 과거에는 이제 이동통신 사업만으로 수익원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형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LG라든가 KT에 대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서비스로만으로는 이 지금 가입자 수라든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 M&A를 통해서 그 방송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과정들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화 끝나셨나요? 예, 끝났어요. 전화사 이렇게 기업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제가 통신사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진짜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지 알고 싶어요. 그 통신사 들어가려면 컴퓨터 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얼마나 잘해야 돼요? SK랑 KT가 가격대가 어떤 게 더 넓은지 아무래도 SK가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KT를 이제 취업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좀 더 하락세가 아닌가 약간 SK 쪽으로 아마 힘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기업에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계신가요? 실수하지 말라고. 네. 자, 선희 학생 어떤 질문이 좀 많았나요? 네, 아무래도 좀 고용이 됐을 때 네. 어떠한 분위기가 됐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장 자체가 아까도 홍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빠르게 변화하고 또 경쟁이 독과점이라 보니까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채용이 잘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고용 안정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대리점 사업 같은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연봉 수준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독점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동통신 자체 서비스가 다각화될 겁니다.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요즘 보면 이렇게 뭐 퀴즈 뭐 시계 같은 걸로 맞아요. 위치 확인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돼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맞아요. 그래서 IoT라고 제가 아마 예전 강의 때도 얘기를 했고 수업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익 모델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대졸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SK텔레콤에 지원해 본 적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나운서 하기 전에요? 네, 최종 오, 면접에서 대박이다. 떨어졌는데 아, 세상에. 그때 누가 당시에도 떨어뜨렸을까? 이제 현자 다음으로 연봉이 세다, 조금 세다 이렇게 들었어서 예. 동기부여가 상당히 됐었거든요. 그렇죠. 돈을 근데 많이 떨어져서 준다면. 되게 안타까웠지만 아, 돈 때문에요? 덕분에 여기 그렇게 자리에 하고 앉을 수 정리, 있었네요.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은 돈 때문에 되게 아깝다고 하는 사람 되거든요. 예. SK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겠네요. 아, 전혀 없습니다. 네. 망했으면 SK 좋겠고, 사랑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보미 씨 궁금한 게 그때 네, 네. 저 면접 봤던 직군이 어떻게 돼요? 직무가? 저 SK텔레콤 마케팅 B2B에 있습니다. 그 아마 영업으로 썼으면 붙었을 거예요. 영업으로 썼으면. 영업이요. 저는 좀 이동통신 업계는 당연히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특히 보미 씨처럼 이제 여성 문과 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직군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물론 맞아요. 도전은 가능해요. 네. 그런데 마케팅 투자도 많이 하는 기업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B2B 영업이라든가 B2C 영업 관련된 부분들이 포션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스텝 직군에 대해서만 선호하는 경향들을 좀 구직자들이 버렸으면 하는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산희 학생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이제 이참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IT 강국이라고 해도 이 통신사, 이동통신 기업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까, 좀 안정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일부 뭐 통신사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은 구글 덕분에 매년 거의 공짜로 먹었다시피 했던 500억짜리 문자 메시지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의 변화 때문에 통신 관련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KT 황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KT 전체 매출이 제가 찾아보니까 22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매출액인데 크네요. 그 중에서 지금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KT는 내수 기업이에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뭐 2020년까지 2조까지 높이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성공을 해야 우리나라 이동통신 업계가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 IT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활약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산희 학생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비롯한 어떤 공대생의 대변으로 하는 질문인데 정말 그런 통신사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정말 있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뭐 그거는 모든 공대생들에게 공통적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에는 SK CNC라는 SI 기업이 있어요. 이거는 저 ERP 시스템 만들어주는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또 SK텔레콤이 있어요. 그런데 SK텔레콤 아시겠지만 사실은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업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지국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깔고 유지 관리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대비 채용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신사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업계를 또 두드릴 친구들은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IoT 서비스,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빅데이터라는 고객들의 정보를 가장 잘 활용해가지고 영업 전략을 도출하는 기업들도 통신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계라든가 코딩 그리고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함양을 해야 입사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또 백수영의 백수영도 또 있지만 또 한간의 소문을 들어보는 카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백수영 또 한번 카더라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얄팍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네. 첫 번째로 예. 통신사에서는 지방 인재를 선호한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이럴 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와, LTU 진짜요? 플러스에서 제대로 짚었어. 했어, 해냈어. 이건 카더라가 한 번 아니었어. 했네요. 네. 경상도 특정 지역에서만 채용을 따로 진행이 됐는데 저도 저희 수백 장의 자소서를 봐왔지만 그런 자소서 항목은 처음 봤어요. 1번 항목이 내가 그 지역 연고지라는 걸 입증해봐라. 그게 항목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요? 이동통신 사업은 본사에도 물론 서울에서도 본사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지역 거점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이동통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가 각 거점의 대리점의 영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분명히 원래 연고지가 뭐 광주 쪽인데도 본인은 서울에 남으려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연고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그러하니 또 수도권에 원래 연고지가 있는 학생들은 더 지방에 가는 걸 버거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일할 것처럼 입사한 다음에 지방에 가면 또 적응을 못하는 구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연고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기회를 준다. 이 얘기는 돌려서 생각하면 내가 지역 연고지를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입사하는데 강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역차별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건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어떤 학생은 네. 그걸 또 알고 아무 연고지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연고지를 억지로 적어서 쓰면 물론 뭐 서류상의 도전은 가능하지만 이제 면접장 가면은 이게 확인이 들통이 나죠. 이루어지는데 또 나요. 거기서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까지 마이너스죠. 하는 건 저는 네. 비춥니다. 네, 사투리 맞습니다. 회화를 좀 연습을 해서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 사투리 이제 좀 배워가지고 가서 자소서도 사투리로 쓰고 면접도 사투리로. 자소서도요? 네. 왜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세요? 아니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지난 우리 그 방송 때 얘기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거든요. 괜히 또 거기서 제주도 제주도 방언 방언을? 그런 거 할 시간에 딴 거 공부하는 게 빨리. 제 생각엔 그런 거에 노력이면 어떤 거라도 붙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또 다른 카더라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요만큼의 의구심을 위해서 통신사는 컴퓨터를 잘해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근데 아까 이공계생 얘기는 했으니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동통신업계 문과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영업성인 직군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리점 영업관리라든가 기업하고 진행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전공하고 연결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경영학도라고 해가지고 대리점 영업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영업직군으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업계가 요즘 스펙을 좀 제외한 그런 전형 채용 프로세스를 예전부터 운영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바이킹이라든가 뭐 스펙타파 뭐 이런 식의 채용 전형들이 있으니 좀 취업이 힘든 문과생들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는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물론 도움되죠. 아, 진짜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업의 특징은 저는 오히려 커피숍에서 고객 응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업종이에요. 네.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물론 내가 팔아야 할 아메리카노의 특징을 알아야겠지만 네. 이동통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서비스가 정확해야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힘든 고객을 응대해봤다. 그다음에 응대하다 보면 또 블랙 컨슈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힘든 고객들을 내가 제어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또 해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네, 네. 확실히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볼 때 그런 경력이 있으면 아, 이 친구가 확실히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를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SK텔레콤과 K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백수 씨가 학생들의 취향을 어떻게 저격할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문장 2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네. 아까 보민 씨한테 해주셨던 조언처럼 뭐 영업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지방인재 채용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뭐 아르바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통신사 취업을 꿈꾸는 취준생들은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 네, 하나 준비했고요. 또 하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좀 약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U+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뜨고 있대요. 선희 학생 네. 어떻게 생각해요? 백수형님의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갔어요. 그러게요, 저도.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 그렇죠. 취업의 문은 열릴 것이다. 맞아요. 정말 공감이 갔던 말이었습니다. LG 플러스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홍쌤. 그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좀 취준생이라고 하면 깊이 있게 끌어갈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LG U+가 최근 약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통신 규격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SMA, CDMA 이렇게 유럽형, 미국형 통신 규격의 변화 때문에 SK텔레콤이 처졌다가 요즘 올라오고 있어요. 그 면접장 가면 최근 이루어진 단통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또 임원들이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신문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취향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